안녕하세요. 동양증권 최민규입니다. 왜 저만 어두워 보이는 걸까요? 제가 선글라스를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앞날이 좀 어두워 보이기만 합니다. QE3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지만은 FOMC에서는 이제 기존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현재는 표명을 했고요. 금일 이제 밤에 있을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G20 그 정상회담에서도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증시를 이끌어줄 만한 그러한 이제 모멘텀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경기 둔화, FOMC가 이제 그 새벽에 밝혔던 극심한 경기 둔화의 리스크,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이미 밝혀졌던 GDP의 저성장 국면, 이런 측면들을 이제 토대로 그리스는 이제 다시 국민 투표로 이제 그 2차 구제금융을 결정으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해서 지금 상황은 충분히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일정 부분 지수만 지탱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루덴셜 증권의 한승호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상당히 좀 약간 의외의 그 뉴스가 우리에게 알려졌죠. 사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사실 단순한 직접 민주주의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형태가 기원전 5세기경까지 5세기 전후로 해서 상당히 그 꽃을 피우는 그런 형태였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민주주의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의 점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약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더 이상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그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그 민주주의 역사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측면을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부인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이벤트들이 결국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노이즈가 결국 우리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겠지만은 결국 위기라는 낱말에도 있듯이 결국 기회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마디씩 들어봤습니다. 자,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규 과장과 프루덴셜 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코스피의 장 마감 상황을 LG그룹이 다 망쳐놨다라는 의견 있습니다. 유상증자설 LG전자의 유증설이 오전부터 루머로 돌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확인된 바 하나도 없습니다. LG전자 측이 지금 3시 9분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과 국내 주요 언론들이 LG전자 신주 발행을 통해 1조 원 이상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LG전자 측은 구체적으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공식 확인을 좀 미루고 있습니다. 자, 아까 최민규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새어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떤 파악을 해야 하나요? 일단이 그 대규모 유증설이 정말로 이제 그 설로만 끝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너무 위험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설로만 끝난다라고 하면은 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부인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현재는 모습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유증 플랜은 나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 만약에 1조 원대 이상의 유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EPS 희석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례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분기에 그 영업이익도 일정 부분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일정 부분은 조금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유증이 정말 실현화가 된다면 이 자금 측면에서 분명히 부담감이 굉장할 겁니다. 이 주가 하락이 오늘로서 끝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하락이 더 짙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하한가 근처에서 LG그룹 쭉 잡으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다소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LG전자가 기본적으로 연간
2조 원이 넘는 에비타가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자금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유상증자의 수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지금 루머로 알려지고 있는 1조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자체 내 자금의 문제가 자금 수요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어떤 M&A라든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시장에 M&A 물건으로 나와 있는 하이닉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연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손실난 부분들 실적이 잘 안 나왔고 LG전자는 3분기 손실을 참 굉장히 부담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돈이 궁하게 궁했나 보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확산이 된 건데 여러분 현실 파악하시고 어떤 얘기 나오는지 보시고 대응해도 좀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황 판단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LG그룹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워스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버냉키보다 그리스발 먹구름입니다. 근데 이건 코스피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사실 반등을 이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약세였단 말이에요. 오늘 시황 판단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일 새벽에 솔직히 FOMC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FOMC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오히려 실망감이 조금 더 컸죠. 기존의 통화 정책, 저금리 정책, 제로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은 네. 기존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사실은 이제 추가로 있을 기존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 정책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됐었기 때문에 QE3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FOMC가 이제 극심한 경기 둔화 리스크가 왔다라고 그렇게 밝힌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경기 둔화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의 정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어떤 정책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은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서 QE3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현물 동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매도 규모를 늘려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외인은 마지막에 좀 매수를 해주긴 하였지만은 전형적으로 봤을 때 약세장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이 그러한 물량을 받쳐주는 이런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또한 오늘 시장은 마감을 하였지만은 이후에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유럽 통화정책 회의라든가 아니면 G20 정상회담에서도 어떠한 특별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한 언급은 현재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받쳐주거나 또는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시장의 하락이 조금 이제 약 한 28포인트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은 추후에도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반 정도는 LG그룹이 거의 끌어내린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LG그룹 자체가 시총이 이제 큰 주 LG라든가 LG전자, LG화학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시총 대형주들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수, 즉 코스피 지수 하락에 LG그룹의 유증성도 한몫을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지금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이 좀 부담스럽네요. 오늘 2%대 내림세, 항생도 1%대 내림세로 오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약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격하게 나타났는데 장 마감해보니 매도 규모가 확 줄었어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승권 차장님. 네. 종가 부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제 그제도 사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 좀 하루나 이틀 정도의 흐름보다는 한 달이라든지 일주일 단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겠는데요. 지난달에 외국계 자금은 약 1조 원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고요. 거래소에서. 그리고 채권의 경우는 한 1조 2천억 정도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판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이상 크게 자금을 빼야 된다든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또 뭐 그리스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는 문제겠지만 이러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러한 이슈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는 것은 좀 자산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자라는 네. 측면이죠. 기관 쪽에 현재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뭐 무슨 포인트가 잡히는 것입니까? 뭐 기관들은 이제 어쨌든 네.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펀드 형태로 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이머징 마켓 펀드라든지 선진국 펀드의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지금 계속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했을 때 지금 12%가 넘는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지수의 흐름을 펀드에 이제 다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수가 빠지면 뭐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펀드의 승률이 지수를 비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도 분명히 시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10월에 수익률이 외국인보다 기관들이 더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나 한번 엿볼 필요가 있어 보여서 궁금했던 상황입니다. 그리스 국민의 약 60%는 긴축을 반대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구제 금융도 받지 않겠다. 이 국민 투표를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로존 탈퇴는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굉장히 이거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이러기도 싫고 저러기도 싫고 완전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네네. 그래서 여하튼 국민투표가 12월 4일 하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의 국민투표는 우리가 아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져도 그 결과는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리스 국민의 60%가 구제금융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은 여론조사 결과 그리스 국민의 70%는 EU 탈퇴를 더 반대를 합니다. 굉장히 그 그리스 국가 하나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모럴 해저드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네. 니네는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리스 국민 투표가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와 그리고 이제 그 순차적인 디폴트 과정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각국은 그에 관련된 피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충당금을 쌓아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리스 국민 투표가 12월 4일 날 가결이 돼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이제 그로 인한 하락을 일정 부분 메꿔줄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이러한 한 달 정도는 이제 그리스 관련 이러한 그 국민 투표에 관련 흐름 관련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급등과 급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가 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는 나는 긴축하고 싶은데 국민들에게 공을 돌리겠다. 네네. 나중에 독일과 프랑스 총리 떳떳하게 난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러는 거 어떡하냐. 굉장히 머리가 좋은 꼼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정치적인 네. 이슈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승호 차장님께서는요. 네, 뭐 일단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정 위기 문제를 좀 타개해 나가는데 욕은 혼자서 다 먹은 셈이죠. 그렇지만 이제 해결되고 나서 정작 내년도에 이제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총선에서 만약 자신이 이끄는 당이 집권당이 되지 못하면 험한 일은 자기가 다 하고 또 결과는 남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국민투표 이전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먼저 의회 내에서 표결 처리하게 되겠고요. 또 사실 야당도 국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노이즈,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요인들은 계속 발생하겠지만 EU 탈퇴 자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벤트입니다. 이것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지 타협하는 접점을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전문가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뭐 의견도 있고 이 정도면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라는 전문가도 있고요. 근데 약발이 많이 먹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앞으로의 통화 정책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항이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번 FOMC에 무얼 기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또 그러한 나라가 어떠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달이라든지 뭐 길게는 뭐 1, 2년 사이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 정책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실시한 QE1이나 QE2 같은 경우도 그 전에 2010년 8월 27일 날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했던 향후 로드맵, 거기서 제시했던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로드맵에 제시된 QE2까지 진행이 됐고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시장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을 때, 물론 그 효과는 한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좀 판단을 하겠지만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뭐 QE3로 넘어가는 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큰 기대를 갖고 그런 걸 쳐다보기보다는 네. 시장의 다른 변수들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 통화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지는 않겠네요. 이런 좀 유지 측면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유럽과 미국 같이 좀 봐야 하는 실적입니다. 자, LG그룹주에 대한 우리 LG전자 유중설 그 부분은 앞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응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한송호 차장님께서 앞으로의 그럼 LG그룹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굉장히 많겠죠? 이 투자자분들께서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LG 그 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한 시가총액 비중이 8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조 정도를 유증을 하게 되면 약 한 9% 정도의 희석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건은 이 유증 자금을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MC 사업부, 즉 모바일 핸드폰 관련한 사업부에 그 자금을 투입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도 어쨌든 전략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M&A라든지 여타 다른 이슈에 이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 주식을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좀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다 이제 냉정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오늘 9시 뉴스에서는 LG전자 측에서 어떠한 발표를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바로 이어서 베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이슈가 사실 코스닥의 선방입니다. 어제 오늘 거의 플러스권에서 코스피 대비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뭐 거의 막판에 다시 코스닥 역시 고꾸라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한 2시 30분 정도까지 시장을 지켜보다가 코스닥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네. 그래도 이제 그 일정 부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그 일정 부분 좀 그 시장이 약세장에서 좀 대피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 한 장마감 30분 정도를 두고서 지속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전형적인 약세장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질 못하고 그 대형주에 대한 그 다음 이제 그 대안책으로 중소형주에서 일정 부분 수익률 관리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움직임들이 전형적으로 그 약세장의 하나의 국면, 특히 이제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아웃퍼폼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이제 그 약세장의 즉 베어마켓 랠리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메디포스트 같은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매출과의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순이익까지 숫자적으로 이미 컨센이 형성이 됐고 어느 정도는 그 확인이 된 종목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회계 의혹 때문에 최근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회계 의혹을 분명히 회사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그 투자자들이 신뢰를 해주는 모습은 현재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만이 가진 그러한 바이오시밀러 기술력이 글로벌 경쟁사들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제 시간만 지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이제 충분히 원래 시점 4만 원 이상 5만 원대까지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11월 말 이제 대표적인 유방암 치료제를 할 수 있는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가 삼상 실험이 이제 성공적으로 11월 말에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실험 통과가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살펴봤을 때 메디포스트는 분명히 신약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지난 3개월 만에 주가는 4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디포스트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꽉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보다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을 현재로는 분할 매수 관점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보느라 정신 없으시죠? 이럴 때는 오히려 나무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 받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잘만 고른다면 꿋꿋이 또 견조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종목들을 한수구 사장님께서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일단 사실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은 개별 종목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개별주의 어떤 베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변수화시킨 건데요. 베타 계수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대형 우량주보다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종목이 잘 선택이 되었을 때는 방어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타기에 나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형주 중에서도 오히려 이제 베타 계수가 상당히 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서도 제가 여기서 STS 반도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향후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LSI 쪽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 향후 그 후처리 쪽의 아웃소싱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STS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또 세미텍 같은 후공정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확보에 충분한 가능성이 또 수익 가시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됩니다만 또 그런 부분은 이제 타이밍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타 이 밖에도 이제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의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시성 있게 뭔가 나온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소 그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추측이 있겠고요. 그 밖에도 오늘 부각된 중국 내수 관련 종목들, 네. 이를테면 롯데쇼핑이라든지 한섬, 영원무역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변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과 중국 내수 포함해서 또 FPCB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까지 한수구 차장님께서 정리하신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플러스 강원랜드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망을 들어볼 텐데요. 플래너 S에서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는데도 하락세를 이어간 것인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SS 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확인하시죠.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는 지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50에서 1870으로 잡았습니다. 투자 플랜을 보시면 오늘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 주목해야 한다며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 문제를 비롯한 유로존 방향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에서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와 3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발표되는데 이 경제 지표들은 컨센서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원섭 대리 관심 업종 볼까요?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 정재훈 대리의 전망입니다.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870에서 189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연기금이 다시 매수세를 보인 만큼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고요. LG 계열사 중에 유상증자와 관련된 종목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오늘과 내일 글로벌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갖고 주말을 넘겨야 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정재훈 대리는 관심 업종으로 비철금속 관련주를 꼽으셨습니다. 네, 정재훈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지수 상승을 예상하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선인 다시 1900선이 그리스발 악재로 인해서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발 악재, 그러니까 유럽과 관련된 얘기만 아니면은 1900선이 지지선을 지킬 거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내일 이제 오늘부터 G20 회담 관련들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요. 사실 그리스가 지금 배째기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 긴장감을 올려놓은 만큼 G20 국가들은 아마 예전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EFSF 관련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해서 실질적인 돈을 가지고 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에 대해서 의견이 도출된다면 시장의 반등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연기금의 최근에 공격적인 매수가 오늘은 오히려 독이 됐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가끔씩 나올 것 같지만 장기적인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수급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연기금 수급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S 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확인하시죠. 두 명의 전문가들 모두 보수적인 의견을 줬는데요. 보수적인 업종은 철강과 조선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정사항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제가 2%대 마감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증시보다 더 빠져서. 근데 오늘 휴장이네요. 오늘 문화의 날로 휴장이고 어제 이렇게 2%대 급락입니다. 선견지명일까요? 일본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휴장하려고 이렇게 어제 미리 좀 많이 뺐나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홍콩이 마이너스권, 중국은 반등권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가 대체적으로 가장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 G20 정상회의 어떤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G20 정상회의에서 나올 이슈들은 현재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현재 유럽의 저성장 국면이라든가 그 미국의 경기 하향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 특별한 경기 부양책들은 나올 것이 없다. 그렇게 기대를 현재는 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현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차 이제 어느 정도는 약세장으로 현재는 다시 한번 좀 돌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주식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하시고 또는 현금 또는 이제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이런 전략을 조금 취하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저 역시 현재 주식을 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마켓 지표들은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하강을 현재는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렇게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수급상으로도 현재 기타 법인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그 전일까지 이렇게 대규모 선물 거래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기타 법인에서 하루에 5천억, 하루에 3천억 이렇게 그 선물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측면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약세장이라는 걸 좀 반증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 개인 이제 그 대규모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선물 시장에서 뭐 슈퍼맥이라든가 이런 그 별명들을 가지고 굉장히 날뛰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약세장의 그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G20 정상회담에서는 그 기댈 것이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에는 현재는 그러한 경기 부양책이 기대된 상황이 아니므로 조금 더 현금 비중을 늘려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거의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그래 도와주겠소라고 돈을 쉽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세장 국면 돌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어요.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차장님도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십니까? 의견이?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네. 예. 글쎄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오늘 근접한 20일 이동 평균선을 시험하는 그러한 또 과정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만약 어저께 도출된 이러한 그리스발 악재가 정말로 시장을 뒤흔들 만한 큰 문제였다고 한다면 어젯밤에 유리보하고 달러리보 사이의 스프레드가 그렇게까지 안정스러운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알아보는 OIS 스프레드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문제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급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최근에 다소 오른 건 사실이지만 최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단정할 정도로 이렇게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 기술적으로는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건 사실인데 네.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명의 의견 들으셨고요. 지금까지 프루덴셜 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 동양증권의 최민규 과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